안녕하세요. 내성적인 회사원입니다.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회사 내 인사과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고하기 전 제2정 영상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준비하기. 두 번째, 신고는 말로써 하는 것보다 문서의 효과가 있는 메일로 진행하기. 세 번째, 담당자들과 싸우면 진행이 더디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싸우지 않기. 네 번째, 신고 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과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 신청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하지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진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것에 비하여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겪은 마음고생과 노력에 비하여 결과가 시원섭섭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이게 끝이야? 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괴롭힌 사람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징계 수위는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마 큰 징계는 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징계를 내리면 역으로 그 사람에게 회사가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것이겠지요. 회사의 입장을 생각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 하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징계는 단순 경고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범죄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주는 것처럼요. 선처라고 합니다. 선처의 뜻은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함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은 그 사람의 형편을 왜 봐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괴롭힌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속이 후련하지가 않아요. 저의 무너진 삶과 주변 관계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부족합니다. 이게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요즘은 신경을 끄고 제 삶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과 더 확실한 분리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되면 더 강한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작다면 이 분리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팀을 옮기거나 저처럼 일하는 건물의 층수를 옮기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회사를 탓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끝입니다. 결국에는 괴롭힌 사람에 대한 경고성 징계와 분리 조치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최악의 상황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커지고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명목으로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2차 피해란 괴롭힘으로 당한 피해가 아닌 신고로 인한 다른 피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왜 일을 크게 벌여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너랑은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아니면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회사에서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정신적으로 충격이 매우 큽니다. 오히려 나 피해자 맞나?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용기를 내셔서 신고한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자면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와 가족, 지인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퇴사 또는 신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은 짧은 시간 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장점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은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경고 이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이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괴롭히는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쥐어짜는 용기로 인하여 저희의 아래 세대들은 괴롭힘이 현저하게 줄어든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괴롭힘에서 벗어난 저희의 아래 세대들의 당신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사촌동생과 같은 친인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얌전히 퇴사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업무의 특성상 분야가 좁다면 건너 소문이 나서 동종업계로는 취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또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의 용기와 노력으로 당신의 아랫세대들은 당신이 겪었던 하루하루가 무너져가고 다음날 회사 가서 어떤 괴롭힘을 당할지 걱정이 되어 잠 못 드는 이 미칠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전 인사과 신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네요. 사실은 요즘 다른 분이 처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신고하지 않고 퇴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겪은 상황들은 오히려 약하더라고요. 이것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고하기로 마음속 굳게 결심하셨다면 제가 앞서 드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는 인사과에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도 회사에서 처리하라고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이 처리 기간이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사과에 먼저 신고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시간 손실을 줄이고 가급적 모든 일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특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적절히 대응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조사를 했으나 업무상 적정 범위였다고 본인들끼리 정하고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당신께 불이익을 줄 경우, 10인 이하의 회사일 경우, 사장이나 사장 가족이 괴롭힐 경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라 여러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확실한 건 위의 상황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어디에 신고를 할지 알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센터에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522-9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공인 노무사 등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줍니다. 한번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대응해 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매년 법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되거나 개정된 법안들을 보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한다. 검색을 한 후 아래 고용노동부를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 좌측 상단의 민원 신청을 클릭. 여러가지 신청서가 나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이 페이지로 이동, 기타 진정 신고서, 근로감독, 여기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아래와 같이 서식 파일이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인, 본인의 정보, 피진정인, 괴롭히는 사람의 정보 입력, 아는 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모를 경우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진정 내용은 500자 이내로 간단하게 작성해주시고 괴롭힘 사항이 많으면 파일 첨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은 신고 탭에 들어가시면 직장 위치 검색 후 근처 노동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는 추가 내용 기입한 문서와 증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돼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마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까지 들어간 것이면 일이 정말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희가 믿을 것은 당신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 노력해서 꾸준히 모아놓은 증거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 지인 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만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고 계신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다 하여도 가해자에게 큰 타격은 줄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2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래 세대들은 당신의 용기와 노력으로 괴롭힘이 적어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로 괴롭힘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당신이 못 버티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셔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